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건물 신축에 대한 시의 과도한 지원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서남상인 측은 대민 서비스와 같은 공적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이 산양삼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2천만 원 상당의 산양삼 100뿌리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북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0.5%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 6.8% 상승한 수치입니다. 유럽연합이 13년 뒤부터 휘발유와 경유를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으로 전기차가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건물 신축 지원을 반대하고 나섰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죠. 정읍시의 과도한 지원을 문제 삼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정읍과 고창, 김제, 부안 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서남상인 측은 대민 서비스와 같은 공적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공회의소 신축 특혜 지원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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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이 기자회견을 연 건 지난달 28일. 특정 단체의 건물 이전 신축 비용을 혈세로 충당하는 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상공회의소 건물을 신축하는 35억 원의 예상 비용 중에서 자부담 10억 원을 제외한 25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정읍시는 지난 5월 대형 마트역, 노른자이 시유지를 상공회의소 현 건물 부지와 교환하는 등 정읍시처럼 상공회의소 건물 신축에 보조금을 지급한 선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70%가 넘는 2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지자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남상위가 4개 시군을 아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북도에서 예산을 보탰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지역도 꽤 많습니다. 실제 도민사회로부터 문매를 맞았던 제주 상공회의소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70% 이상 높였고 건물 지분 일부도 제주도 산하출연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는 보조금의 비율이 높지도 않고 출연기관이 저희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이 건물에. 이처럼 상위 건물을 새로 짓는 비용을 보조한 지자체들은 상공회의소법을 지원 근거로 내세웁니다. 법 54조에선 지자체가 상공회의소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 제3조에선 전시장과 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을 상공회의소 사업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비와 설계비까지 상공회의소 사업으로 보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사업비 지원이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고 또 건물을 뭐 어떤 그런 상공회의소 내부의 뭐 사무실이나 회의실로 사용하는 것까지 그 사업비 지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건물 신축하는 뭐 설계비나 공사비까지 지원하는 건 좀 과도한 특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와 진보 정당들은 정읍시의 서남상이 특혜 지원을 중단하고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상공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남상공회의소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 지역 상공인들과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을 원한다면 정치인 등 유력 인사와만 소통할 것이 아니라 서남상위 측은 대민 서비스 확대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상공회의소 건물에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을 위한 각종 공용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외계층이나 사회약자들에게 뭐 결혼식장이랄지 회의 장소랄지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업들의 제품 전시, 벤처기업이나 창업 기업들의 회의 장소나 아무튼 어떤 비즈니스 쇼룸이랄지 비즈니스룸, 회의실 이런 것들 다 개방해서 전북 서남상위에 간 신축 보조 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나오면서 해법 찾기는 민선 8기가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아들 가게 개업식에 시청 공무원을 동원해 일을 시킨 의혹을 받는 김제시 간부 공무원을 전북도가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A국장을 중징계 처분하도록 김제시에 요구했습니다. 또 업무 시간에 개업식에 간 김제시 공무원들에게는 훈계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국장은 지난 5월 아들이 개업한 가게에 공무원을 동원해 의자 정리와 바닥 청소, 과일 깎기 등을 시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50대 남성이 산양삼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말 오후 1시쯤 지난해 한 야산에 침입해 2천만 원 상당의 산양삼 100뿌리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등산하다 산양삼 밭을 보고 훔친 것으로 보고 절도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전북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0.5% 올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밝힌 지난달 전북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8%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수축산물과 경유 등 공업제품, 전기와 도시가스 등이 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뭄과 폭우, 폭염과 산불 같은 자연재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위기를 겪고 있는 건데요. 최근 유럽연합이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3년 후인 203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를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전기차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중화되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마련한 연속기획 보도, 전기차 시대 이렇게 준비하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왜 전기차가 대세인지 한보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 장대비가 쏟아져 물속에 잠긴 도로. 지난달 충남에서 불과 2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극단적 날씨의 배경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극한값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주기들이 특정 주기들이 예전 주기와 틀리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이제 그 기후변화의 특징이고요.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가뭄도 많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기후변화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하는 이른바 탄소 중립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일상에선 어떤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건 바로 이 전기차입니다. 유럽 교통 전문 NGO의 조사 결과 전기차는 어떤 전력을 사용하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차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출되는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 생애 주기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전기차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분명한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보급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 160여 개 지자체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주민에게 적게는 900만 원부터 많게는 1,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의 경우 지난해 1,800만 원, 올해는 1,500만 원 등 전국 최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 중인데 인구 대비 전기차 대수가 충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당진시는 발전소 및 제철산업 등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상위에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내연기관 저공해화 사업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더 늘려 전기차 확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50% 할인 요금을 받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할인 비율을 높인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무형의 혜택을 통해서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전기차가 최초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0년. 2015년 이후부턴 해마다 평균 2배가량 증가해 올해 3월까지 등록 대수는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철도 역사 내 남는 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읍시와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는 정읍철도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철도공단은 철도 어린이집을 지을 공간과 설치비, 교구와 같은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지정과 위탁 운영자 선정, 유지 보수 등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정읍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주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간에 천문대를 방문한 관람객이 야간에 다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야간 기획 프로그램은 8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직경 600mm의 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하며 4D 천체 투영관과 가상현실 체험까지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항공우주천문대는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과 야간의 별 관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여름 휴가는 가족들과 함께 남원으로 오셔가지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